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목전이 다 왔습니다. 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월요일장에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52주 신고가라든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라인, 요때 대부분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주포 역할을 해주는지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돌파가 좀 나와줄 수도 있다.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돌파를 만약에 하더라도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요걸 또 알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계속해서 올라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산에너빌리티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결국 중장기 포트로 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훨씬 많죠.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요. 자, 이런 구간에도 그냥 사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제가 늘 비교를 해드리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나요? 지금은요. 대세 상승주입니다. 대세 상승주. 자, 코스피 역대 대세 상승주라고 다들 말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구간 그냥 짧게 먹는 것보다는요. 그냥 사놓고 묻어두시는 게 사실 답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노이즈나 악재 혹은 호재가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투자자로서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짧게 먹고 우리가 수익 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요.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요.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 정말 이런 구간 7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산 증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주러 가지만 냉정하게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축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 시작 안 했어요. 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여기서 차트 분석하신다고 이거 저항 맞고 떨어질 것 같아. 10만원 라운드 피겨? 이거 이제 매물대 강력하게 있으니까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결국 원전이라는 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사실 왔죠. 이미 사이클이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한투자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원전 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이유 사이클이 와서죠.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죠. 원전도 슈퍼 사이클입니다. 미국만 지금 원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유럽도 필요하고요. 중동도 필요하고요. 자, 아시아도 필요하고 모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원전이 필요합니다. 자, 이유는 하나죠. AI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 최근에 강한 섹터 뭐가 있죠? 로봇 섹터가 그렇죠. 우리가 휴림 로봇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자, 이런 구간 뭐 차트가 그냥 그렇죠. 심심해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각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만 보게 되면 재미가 없죠. 심지어 이런 구간은요. 조정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길게 또 놓고 볼게요. 자, 어때요? 점점 상승 곡선이 가속화되고 있죠. 자, 모든 산업의 사이클이 이런 광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시간이 좀 오고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 두산 단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요 박스 구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뭐 초치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시를 드려볼 테니까 이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죠. 늘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된다라면 꼭 눌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다음 종목, 다음 섹터, 다음 내용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자, 신고가 이번에는 52주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죠. 52주 신고가 갱신을 위해서 이번에는 10만원을 돌파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댓글창 신고가 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댓글창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휴림 로봇을 좀 예시로 들어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점점점 가속이 되면서 지금 누가 봐도 어떤 구간이죠? 광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도 길게 보면은 어때요? 점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두산을 한번 봐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은 뭔가 자 여기서는 각도가 좀 세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고 지금도 최근까지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미국에서 좀 원전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뭐라 그랬죠? 시작도 안 했다. 왜 그렇죠? 원전 관련 매출들이 아직 수주는 했죠. 체코 원전. 이번에 수주도 했고 좋은 내용이 또 들려오긴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자, 요거 있었죠. 체코 원전. 자, 내년에 또 다른 발주가 나올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체코의 지역이고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수주한 계약한 한수원과 우선 협상권을 이제 옵션으로 뒀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수주가 되게 되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원전 2기에 대한 수주 주기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6주 이상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미래 먹거리는 사실 당장 단기적으로는 가스터빈이라는 걸 제가 누차 강조 드렸어요. 여기 좀 재미있었죠. 자, 원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년에서 시공까지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 가스터빈은 화력 발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짧으면 2년, 길어야 4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화력 발전소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만든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XAI라는 부분은 사실 공시는 안 했죠. 공개된 건 없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 개인 SNS에 두산의 가스터빈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닌데 우회적으로 우리가 XAI에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실제로 납품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가스터빈은.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매출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스터빈으로 매출을 보여준다라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하방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 제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게 있었죠. 이런 박스가 쳐졌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서 이탈을 안 했을까? 외국인들의 이제 주포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급주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수급주의 특징은요. 해당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칩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과거에 코로나 때를 보시게 되면 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 질질질이에요.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 윗꼬리 달린 캔들 거기다가 거래량 실린 캔들까지 거래량 캔들도 꽤 터졌고요. 윗꼬리가 역사적 신고가에도 달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거의 10만원까지 갔던 우리 삼성전자가 5만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거의 마이너스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는 최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니에요. 버텨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공매도가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10월 말 에이펙이 이제 끝난 시점에서 공매도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구간 11월 달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죠. 6%, 뭐 9%, 6%, 다 대부분 4%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강했죠. 12월 28일이죠. 자, 요 날에는 거의 19%의 매매 비중,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을 했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거의 매일 공매도 세력이 개입을 했다. 다만 언제부터 바뀌었죠? 정확하게 26년이 도래하자마자 딱 1월 2일은 4% 이상 찍혔어요. 하지만 그 위로부터는 이틀 정도만 빼놓고 매매 비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 16일은 심지어 매매 비중이 0.18%예요. 공매도 매매 비중. 거의 없었죠. 아예 없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해야 될 게 있죠. 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5일 날 매매 비중이 5% 찍혔다라는 건 공매도가 실제로 세력이 개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요 날을 기점으로 해도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 그래프입니다. 줄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대차 잔고가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뭐죠? 우리는 스퀴즈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 많이 좀 말씀드렸죠. 숏 스퀴즈, 그 다음에 숏 커버링이 있습니다.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게 좀 약간 얘기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숏 스퀴즈가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의 위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청산되기 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 실제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바로 히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차 잔고가요. 요거는 이제 목요일 기준이에요. 대차 잔고가 요거는 하루가 지나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요것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현재 요 구간은 1월 15일에 대차 잔고 추세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장에 대차 잔고가 또 한 번 줄었다라고 확인이 된다라면 그렇죠? 이 프로그램 수급, 즉 외국인 수급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퀴즈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현재 숏 스퀴즈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 커버링에 대한 부분도 좀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숏 커버링. 대차를 상환하는 건 맞아요. 숏 커버링도 그렇고요. 숏 스퀴즈도 그렇고 모두 다 대차를 상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커버링은요, 말 그대로 그냥 상환만 하는 거예요. 상환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하죠. 하지만 숏 커버링은 단순하게 대차를 상환하는 것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상환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꼭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테크잉이라는 이제 장비 업체거든요. 자, 얘가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죠. 10월 말이에요.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어때요? 자, 여기 10월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서 매집을 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숏 커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대차 잔고를 확인해야죠. 테크잉의 대차 잔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 말이죠.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 근데 주가는 내려갔죠. 이게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신뢰 안 하는 이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수가 연속되게 들어오지만 뭔가 상승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너무 믿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스퀴즈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박스 상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왜 박스가 그냥 형성이 되고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근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오해였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913억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예상치는 3,600억 가량을 예상했어요. 예상치보다 줄었죠.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52주 신고가 갱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라운드 피겨인 10만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장 상황상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뭐가 좋았죠? 로봇 섹터가 너무 강합니다. 로봇 섹터에서 슬슬 다른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있죠. 그 중에 원전 섹터가 금요일날 강했어요. 원래는요, 두산에너빌리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최근에는 그나마 많았죠. 근데 어때요? 최근에 우진이 움직였습니다. 자, 우진도 같이 움직이고 한정기술까지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자, 원전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기술. 우리기술까지도 금요일날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흐름 요거죠. 자, 역사적 신고가 코스피가 연일 갱신을 해주는 과정에서 일단은 다양한 섹터군이 움직여주고 있구나. 자, 현대차가 가면서 로봇주가 가져오는데 현대차가 가주니까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따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주니까 원전 이하 나머지 섹터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섹터의 순환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키 맞추기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 시나리오, 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여기가 일단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은요, 단타하지 마세요.
마치 여기 이제 라운드 픽을 10만 원에서 저항 받을 거니까 다시 한번 나 주가 내려올 때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잡을 거야. 자, 보유하신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는 관점에서 요 박스 하단에 나올 때 추가 매수 요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저항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 그냥 단숨에 돌파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숨에 갈지를 누구나 예상이 했을까요? 전문가들도 예상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들고 있으신 종목 홀딩 관점으로 계속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서도요, 홀딩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수익 많이 못 내세요. 근데 삼성전자 그냥 이런 공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계속 그냥 수익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수익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두산 이제 시작이에요.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지금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근데 괜찮습니다. 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슈퍼사이클이 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강하게 못 가주죠. 이렇게 단기 뭔가 박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휴림너브 계속 보여드리죠. 이렇게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가요. 그 광기 구간이 나올 거고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에코프로. 자, 얘가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10만원짜리가 물론 이제 액면 분할 전이죠. 10만원짜리가 150만 원을 몇 개월 동안 갔죠?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7월 달, 7개월 동안 15배를 갔어요. 자, 이런 식의 관계 구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매출로서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매출은 이제 조만간 하나둘씩 잡힐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스터빈 수주를 시작했고, 대형 원전도 시작을 했죠. 거기에 우리나라 메인으로는 이제 풍력 터빈이 있어요. 풍력 터빈도 계속해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고가 쌓이고 있어요. 잔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증가를 하는 구간이 올 거고, 그 구간이 온다라면, 자, 지금 요 구간이요,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 지나가면.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 라는 그런 구간이 올 거고, 과거에도 실제로 이렇게 갔었죠. 자, 얘도 보세요. 올라가는 게 어때요?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나중 되면 거의 얘도 직각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 15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 분명히 이런 구간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어떻게 보면 가속이 붙었어요 이미.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뭔가 재미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제가 꾸준하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루한 구간이 체감상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 지루한 구간, 제가 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재미난 거, 결국 주식에도 재미난 게 뭐가 있죠? 수익이죠. 예상 수익률이 이제 예상되는 게 한 500% 정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내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있어요. 무상증자를 쏜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요, 무상증자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즈네스텍은 아마 이번 주에 무상증자 했을 거예요. 요거 말고도 뭐 펀드그룹, 뷰티스킨, 또 뷰티스킨이네요. 또 밑에 유일에너테크, 뭐 대한제가,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최근에 다 한 종목입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저하는 정책이라서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은 100% 올라가는데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100% 갈 종목들이 1000% 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실제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 가주는 그런 큰 상승을 보여줬죠. 보시면요,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지게 되면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봐볼게요. 대기업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몇 프로죠? 129%, 130% 정도 되는 건데 솔직히 굉장히 적습니다. 대기업치고.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 얘는 좀 상대적으로 높죠. 7200%.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높은데 현대차도요.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현대차 7200%였죠. 얘가 현대차의 무려 13배.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요.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얘는 75,000이에요. 자, 요러면은 기업에서 진짜 나 정말 무상증자 한번 해볼래. 마음 먹으면 30대 1이 우습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요. 2000% 우습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 1 예상되니까 2000% 갈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보수적으로 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자, 500%면 5대1이 가능한데 75,000이면 5대1은 그냥 할 수 있죠.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5대1이 가능하다. 그래서 5대1이 진행되면 500%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애들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330% 갔거든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얼마나 했냐? 얘는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과거긴 하지만 얘가 무상증자 8대1 했어요. 8대1하고 1300%. 어마어마하죠?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도 사실 가능하죠. 더 갈 수 있어요. 진짜로 2000%도 가능은 합니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일단은 지켜보자. 지금 당장은 이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500%. 요거는 기대해보자. 근데 이것도 대박 아닌가요? 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 두산에너빌리티 전략 매도하시고 한번 요거 진입해 보시죠. 이런 말씀 드리면 큰일 나죠? 안 돼요. 두산은요, 뭐라 그랬어요? 중장기 포트. 지금 시장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에너빌리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다만 예상 수익률이 적진 않아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재투자하셔도 좋죠.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고,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1년 정도 너무 길죠.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너무 길어요. 제가 이 정도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발동만 걸리면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 충분히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그 근거가 뭐가 있나요?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실제로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종목,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 이 종목은 아니죠. 자, HLB 바이오스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드리는 거고, 자, 포인트가 뭐가 있죠?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자,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조드립니다. 인생을 바꿔드릴게요. 이거 아니죠. 전재산 투자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소액만 매수해 보셔라. 왜?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점상으로 가면은 애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진입되나요? 자, 여기는요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통 진입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해야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7일이죠.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늦은 저녁에 아마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뭐 새벽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제가 늦어도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꼭 매수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나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요거 구경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강조 드립니다.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줘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뭐가 있죠?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 오늘 보내주신 분들은 늦어도 제가 일요일 저녁까지는 꼭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월요일날 진입을 해보셔라 강조 드려요.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갈 종목이다. 왜? 슈퍼사이클이 왔잖아요. 슈퍼사이클. 우리나라 증시도 사이클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몇이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0이거든요. 12? 뭐 말한 김에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오르면서 올랐네요. 9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를 제꼈네요. 기아를 제끼면서 다시 9위로 올라갔는데 그만큼 우량주예요. 우량주고 충분히 시장이 받쳐준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종목, 준비가 된 종목이고, 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대형주 중에 요 종목들, 삼성전자 사이클 왔죠. LG에너지솔루션, 얘는 일단은 지금은 안 좋죠. 삼성전자, 우도 뭐 마찬가지고.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바이오주 좋아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현대중공업,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이 왔어요.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이클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살짝 요 구간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지나면요 기억도 안 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정말로 각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제 소형주에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간다. 다른 거 봐볼까요? 자, 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1등 종목 원희홀딩스예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살짝 다르죠. 중요한 건 점점 각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이렇게 각도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두산도 이제 이런 시간이 오고 있다.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거의 수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셨죠. 그 다음에 요 박스 상단, 요 구간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지켜보니까 포모가 오는 거죠.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안 가냐. 근데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대형주 중 상승률 2위. 자, 1위가 이수페타시스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얘는 이제 원전 중에 1등. 상승률 2위 대형주. 자, 이런 종목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땡큐죠. 왜? 2만 원에 진입해서 이제 10만 원 다 와가잖아요. 지금도 이미 400%에 가까운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힘드신 분들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특히 요 구간. 에이펙 회담 때 마누가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마치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관련 얘기를 할 것처럼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죠. 하지만 막상 별거 없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버텨줬다라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 적어도 이 구간, 이 박스 하단 구간은 외국인이 판단했을 때 두산의 적정 주가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공매도 흐름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매도가 줄어들고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뭐라 그랬죠? 숏 스퀴즈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정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는 뭐라고요? 신고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고민할 구간이 올 거예요. 그 날까지 제가 우리 두산 꾸준한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